안녕하세요. 이두환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파면 수차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파면 수차를 실제 분석할 때 필요로 하는 제르니케 폴리노미얼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진공을 통과할 때는 굴절과 산란을 일으키는 그러한 굴절 매체들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면의 왜곡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입사하는 빛들은 눈의 광학계로 인해서 왜곡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왜곡된 파면들은 파면 분석기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파면 분석기에서는 피검사자의 눈으로부터 반사되어서 나온 빛들이 만들어내는 파면이 이상적인 참조 파면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왜곡이 있는지를 계산해서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비유를 해보자면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요. 기존에 디옵터 베이스드 리프렉션을 갖다가 했을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동그란 반죽과 같은 형태를 갖다가 알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빵인지 또는 피자 도우인지 우리는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파면 분석에서는 이러한 둥근 형태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갖다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반죽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러한 피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면 분석을 통해서 피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것만으로는 피자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파면 분석에서는 이렇게 왜곡된 파면을 만들어내는 수차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제르니케 폴리노미얼을 이용을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파면 측정을 통해서 피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피자의 재료들이 어떠한 것들이 쓰였는지를 갖다가 하나씩 쪼개서 그 정보들을 갖다가 분류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제르니케 폴리노미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안과 및 시과학 분야에서는 이 제르니케 폴리노미얼은 주로 인간의 눈의 파면 수차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파면 분석기에서 얻은 파형을 3차원 공간에 대응시켜서 파면 수차를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다항식과 그리고 이를 이용한 함수를 제공한 걸 제르니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파면 수차를 나타내는 표준 형식으로서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 화면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원형의 동공에 대한 임의의 함수를 서로 직교하는 함수의 조합으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특수 함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항이 다양한 수차들과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파면 분석기를 통해서 각종 정보들을 여러분들은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르니케 다항식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기호로서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수가 필요한데요. 제일 위에 M 지수와 N 지수 이렇게 이중 지수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M 지수는 2파이 라디안마다 자체를 반복을 하는 연속 함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N 지수는 다항식 차수의 비례를 갖다 하는 방사형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여러분들 피부에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해본다면 M 지수 같은 경우엔 파면에서 영향을 받는 주 경선의 수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N 지수는 수차의 순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제르니케 다항식을 갖다가 알고 있어야지만 할까요? 제르니케 다항식을 통해서 우리는 간편하게 파면에서 나타나는 수차들을 매우 쉽게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왼쪽에 보이시는 거가 이게 제레니케 피라미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수차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 피라미드 구조하에서 모두 다 관찰하실 수가 있게끔 되는데요. 이 제레니케 다항식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요 제레니케 지수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 m지수와 n지수를 갖다가 방금 전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먼저 m지수를 갖다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에서 피라미드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m지수는 이제 세로 열에 해당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음수와 양수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지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가 하나의 쌍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n지수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n지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피라미드에서 행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 n지수들이 커지는 것들을 갖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0에서 1, n지수가 0과 1을 갖다가 우리가 상수수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n이 2일 때를 우리가 저위수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n이 3 이상일 때를 고위수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n이 3 이상에 해당되는 고위수차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볼 수 있는 n이 1, 0, 1, 2일 때에 비해 가지고서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수차들이 한 수차의 순위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각각의 차수에 해당되는 수차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해지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레니케 다항식을 구성하는 각각의 수차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좌측에 제레니케 피라미드에서 표현되어 있는 이 제레니케 수차 맵을 갖다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레니케 맵에 지금 보시게끔 되면은 이 좌측 하단부에는 제레니케 개수라고 해가지고서 이 제레니케 다항식에서의 순번을 갖다가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지금 제레니케 컬러 맵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게끔 되면 여기에서는 색깔의 표현이 좀 다르게끔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가까운 색일수록 플러스 파워를, 그 다음에 파란색에 가까운 색깔일수록 마이너스 파워를 갖고 있는 걸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 제레니케 다항식에서 다루게끔 되는 수차들을 하나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뤄볼 거는 상수 수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n이 0일 때 해당되는 0차 수차를 갖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굴절 광학에서는 이 플라노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요. 파면 수차가 실제로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면 광학에서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다시피 파면 광학 용어를 제가 따로 지금 적어놨죠. 그래서 이 파면 광학에서 용어는 피스톤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이 0차 수차는 모든 수차를 갖다가 분류할 때 있어서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스톤 값이 항상 기준으로 해서 각종 수차들의 그 양을 갖다가 계산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게끔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스톤 값이 변하게끔 되면은 망막상의 크기만 변하게끔 되는 거지 파면의 형상의 왜곡이 변한다던가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면의 질적 변화가 아니라 양적 변화만 간주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파면 분석에서는 우리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파면 수차들이 존재하지가 않고 순수하게 피스톤만 존재를 갖다가 할 경우에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는 컬러 맵을 갖다 보시게끔 되면은 녹색으로 굴절력 분포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PSF 이미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보시게끔 되면은 굉장히 작은 하나의 점으로서 상을 결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차 수차를 갖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수차는
팁과 틸트라고 하는 수차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둘은 모두 다 왜곡이라던가, 그러니까 파면에서의 왜곡이라던가 수차가 존재하지가 않는 파면이 X축이나 Y축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어진 상태를 갖다가 보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먼저 Y-틸트라고 부르거나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팁이라고 불리는 수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차는 동공을 통과해서 나온 파면이 구면을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X축을 기준으로 Y축 방향으로 기울어진 파면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C축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상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경우겠죠. 자, 이걸 갖다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수직 기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수직 기둥을 여러분들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랑 그 다음에 이 수직 기둥을 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봤을 때랑 보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서 보이는 게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똑바르게 서 있는 수직 기둥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좀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끔 되면 여러분들의 눈에서 좀 더 가까이에 있는 수직 기둥의 그 면은 훨씬 더 크게 보이고 그 다음에 더 멀리 있는 것들은 더 작게 보이면서 이러한 파면에 왜곡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보는 시점이 조금 달라지게끔 되면은 수직 기둥 자체가 위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정면에서 바라보게끔 되면은 똑바로 서 있는 수직 기둥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는 시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타나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리니케 컬러 맵을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표현한 거가 위쪽에는 플러스 파워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 방향에는 위쪽의 플러스 파워와 같은 양만큼의 마이너스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위와 아래 정 가운데 부분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수차가 존재하지가 않는 녹색으로 표시된 뉴트럴 존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 컬러 맵과는 정반대로 위아래가 바뀌어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PSF 이미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게끔 되면 다른 파면 수차들이 존재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작은 점으로서 상을 갖다 결상하고 있는데 단지 그 결상이 되어 있는 그 위치가 중앙에서부터 살짝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치우쳐져서 지금 보이게끔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경과 같은 그러한 렌즈들을 통해 가지고서 교정할 필요가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크게 중요성을 갖다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엔 틸트라고 하는 수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수 수차에 해당되는데요. 이 틸트라고 불리는 수차는 동공을 통과해서 나온 파면이 구면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번엔 반대로 Y축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태를 보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다뤘던 팁과는 정반대의 수평 방향으로의 파면이 기울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컬러 맵을 갖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쪽 방향은 플러스 파워를 가지고 있고 반대편 방향에는 플러스 파워와 같은 양만큼의 마이너스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중앙에는 뉴트럴 존이 존재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여기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PSF 이미지를 갖다 확인하신다 하더라도 파면 수차가 존재하지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상이 작은 점으로 맺혀 있는 상이 살짝 좌측이나 우측으로 살짝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지금 상수수차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보는 위치가 지금 달라지게끔 되면 그거에 따라서 파면 수차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중요성을 갖다 우리가 두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 사람의 눈에서부터 지금 나오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면 수차를 갖다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실 때 피검사자 눈의 광학계에 의해서 발생되는 수차로서는 우리가 간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파면 수차기에서 제공을 갖다 하는 각종 정보들에서 보게끔 되면 수차를 계산할 때 있어 가지고서 이러한 상수 수차들은 전부 다 배제시킨 값들을 가지고서 계산된 값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위 수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위 수차는 2차 항에 해당되는
수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각적 굴절 검사나 타각적 굴절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수차들이 여기에 다 존재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럼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2차 수차에 해당되는 실린더라고 하는 수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린더라고 하는 수차는 시각기가 만들어낸 파면이 토링면을 갖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파면을 지금 여러분들 요 좌측 하단부에 보이는 컬러맵을 갖다 여러분들 확인을 해 보시게끔 되면 파면이 4등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분면끼리는 서로 같은 굴절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웃하고 있는 굴절력들은 서로 다른 굴절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컬러맵을 갖다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실 수가 있냐면 45도 경선 방향과 225도 경선 방향에서의 사분면들은 서로 같은 굴절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5도와 315도 경선 방향에서의 사분면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굴절력을 갖고 있는 특성이 보이시죠? 자, 이걸 갖다가 다시 굴절광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축방향이 45도나 135도에 해당되는 산안시를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PSF 이미지를 갖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게끔 되면 하나의 점으로 상을 갖다 맺지는 못하고 두 방향으로 퍼져서 상이 맺히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2차 수차에는 또 다른 실린더 수차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 다뤘던 거랑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갖다가 한번 컬러맵을 통해 가지고 한번 더 확인해 보실게요. 자, 마찬가지로 파면이 4등분이 되어 있긴 한데 이때 제르니케 3번 실린더 수차와는 다르게 180도 경선 방향과 90도 경선 방향을 기준으로 굴절력의 패턴이 지금 같은 그러한 특성을 갖다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PSF 이미지를 갖다가 보시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점으로서 상을 맺지 못하고 두 방향으로 퍼져서 상이 맺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기본적인 실린더 수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디포커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디포커스는 굴절 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가 합니다. 이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를 갖다 설명을 드리자면 굴절 검사에서 여러분들 구면 처방을 할 때 이 디포커스가 지금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굴절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처방을 갖다 내리실 때 보시게끔 되면 최적 구면 굴절력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설정하시게끔 될 겁니다.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선 최소 착란원에 결상되는 위치를 망막의 결상면에 최대한 가까이 위치를 갖다 시키게끔 만들어 놓게끔 되죠. 그때 바로 여러분들이 교정하는 것이 바로 이 디포커스 수차입니다. 디포커스 수차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양의 디포커스와 음의 디포커스가 존재를 합니다. 양의 디포커스는 굴절력이 상대적으로 큰 상태를 갖다가 의미를 해서 근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음의 디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굴절력이 작은 상태인 원시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갖다가 제르니케 컬러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게끔 되면 동공 중심부에서 제르니케 수차맵의 색깔이 상대적으로 좀 빨갛고 따뜻한 색깔을 갖고 있을 경우라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굴절력이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근시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동공 중심부가 파랗고 좀 더 차가운 색상들을 갖고 있을 경우라면 그 경우에는 원시를 갖고 있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PSF 이미지를 갖다 여러분들 보시게끔 되면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빛들이 원형을 이루면서 빛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굴절 검사를 통해서 최적 구면 굴절력을 처방을 내릴 때 이 디포커스가 기준이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룬 실린더 수차와 디포커스 수차 같은 경우엔 이 실제 임상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수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자면 굴절 검사를 통해서 피검사자의 원시나 근시와 같은 디포커스 수차를 구면 렌즈를 이용해가지고서 착란원의 결상 위치를 망막의 결상면에 최대한 가깝게 위치를 갖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난시에 해당되는 실린더 수차를 원주 렌즈를 이용을 해서
전초선과 후초선의 간격을 좀 더 가깝게 만들어서 가장 작은 최소 착란원을 망막 결상면에 위치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시는 굴절 검사의 목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이러한 저위 수차들은 중심시와 시력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시각적인 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갖다 판단할 때 있어서는 저위 수차는 크게 고려사항이 되지는 못해요. 이때는 저위 수차가 아니라 고위 수차를 사용해서 시각의 질을 평가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고위 수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위 수차 중에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트레포일 수차라고 하는 거가 존재를 갖다 해요. 이 트레포일 수차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코마 수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좀 이따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코마 수차와는 비슷하긴 한데 차이점은 뭐가 있게끔 되냐면 이 트레포일 수차는 세 개의 눈에 띄는 동공 주변부에서의 왜곡이 지금 나타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트레포일 수차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버티컬과 오블릭 타입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게끔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트레포일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갖다가 얘기를 해본다면 얘는 잎사귀가 3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점광원의 빛이 트레포일 수차에 의해 가지고서 보면 3개의 줄기의 빛이 퍼져서 나타나는 걸로 보이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 제네니케 컬러맵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게끔 되면 상대적으로 굴절력이 높은 파면이 3개, 상대적으로 굴절력이 낮은 파면이 3개씩을 갖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삼각형 모양의 난시를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PSF 이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여기 두 개를 갖다 다 확인해 보시게끔 되면 빛이 전부 다 삼각형 모양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트레포일 수차는 임상에서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트레포일 수차는 우리가 굴절 검사를 갖다가 해서 해결을 갖다가 하는 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트레포일 수차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다가 조금 덜 느끼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이제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버티컬 트레포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각막 가장자리 부위에 절개 부위를 갖다 만드는 수술을 갖다 받은 환자들한테서 많이 볼 수가 있는 수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블릭 트레포일 같은 경우에는 군날개를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수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뭔가 처치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기 때문에 굴절 검사에 있어서는 중요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코마 수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마 수차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익숙한 수차이실 거예요. 이 코마 수차 같은 경우에는 동공의 직경 내에서 두 개의 서로 양극인 굴절력을 가지게끔 되는 수차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에서는 굉장히 흔하게 볼 수가 있는 수차 중에 하나예요. 자, 이 코마 수차라고 하는 건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어떻게 배우셨을 거냐면 광축에 비스듬하게 입사하는 그 광선들은 결상면 위에 상을 갖다가 맺을 때 하나의 점으로서 초점을 갖다 맺지 못하고 꼬리를 끄는 혜성의 상으로서 결상이 된다라고 해서 코마 수차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꼬리의 방향은 광축의 중심 방향 쪽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코마 수차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수직 코마 수차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코마 수차 같은 경우에는 동공 직경 내에서 위아래 방향으로 서로 양극인 굴절력을 가지는 파면을 보이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수평 코마 수차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평 방향에서 좌우로 서로 양극인 굴절력을 보이는 파면을 가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PSF 이미지를 갖다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게끔 되면은 수직 코마 수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게끔 되냐면 위아래 방향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갖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수평 코마 수차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좌우로 빛이 퍼져나가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끔 됩니다. 주로 이 코마 수차들 같은 경우에는 각막이나 수정체에서부터 발생을 갖다가 하게끔 되는데 특히
조절과 연령 증가와 관련해 가지고서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코마 수차에 가장 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게끔 되냐면요. 각막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절개를 갖다 해야 되는 뭐 라식이라든가 각막 이식술 이러한 것들을 수술을 갖다 받은 환자들한테서 좀 더 두드러지게끔 나타나는 수차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검사자들을 여러분들이 완전 교정을 갖다가 해놓은 상태에서 시표를 갖다가 보여주게끔 되면 어떠한 식으로서 응답들이 나올 수가 있게끔 되냐면 글자를 갖다가 보면은 위아래 또는 좌우로 그림자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응답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게끔 될 거예요. 심한 수직 코마 수차를 갖고 있는 경우들은 100%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긴 하지만 관련성이 있는 거는 원추각막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인공수정체가 중심 위치에서 살짝 벗어났을 때 이 심한 수직 코마 수차를 갖다가 유발시킬 수가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양의 수직 코마 수차가 있고 음의 수직 코마 수차가 있게끔 되는데 양의 수직 코마 수차 같은 경우는 위쪽의 굴절력이 더 높은 상태고요. 음의 수직 코마 수차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의 굴절력이 더 높은 상태를 갖다 얘기하는데 굳이 원추각막이 만약에 있을 경우라면 관련성이 있게끔 되면 이 수직 코마 수차가 어떤 식으로서 나타나냐면 음의 수직 코마 수차가 보이게끔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이달의 오수차에서 말하는 코마 수차 같은 경우에는 축동이 되면 주변부 광선이 자연스럽게 차단이 되면서 코마 수차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굴절 광학에서 얘기를 갖다 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파면 분석에서는 다른 고위 수차들에 비해서 동공 중심부 쪽에서 코마 수차가 발생을 갖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심 시력의 질적인 저하에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갖다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고위 수차들에 비해서 훨씬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4차 수차에서 중요한 지금 구면 수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구면 수차라고 하는 건 예전에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때 뭐라고 배웠을 거냐면 맥스 코딩지에서 많이 사용을 갖다가 하는 챙이 넓고 그 다음에 크라운이 이렇게 위쪽으로 높게 솟아있는 그러한 모자와 같은 형상을 갖고 있는 파면을 갖고 있으면 이 구면 수차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이달의 오수차에서 구면 수차는 무한 원방에 있는 물점에서부터 발산되어서 나온 근축 광선이 렌즈의 중심부 쪽을 갖다가 광축부를 갖다가 통과를 하면서 굴절한 다음에 결상면 쪽에 하나의 점으로서 결상을 갖다 하는 게 가능하지만 렌즈의 주변부 쪽으로 입사하는 빛들 같은 경우에는 굴절되는 정도가 차이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굴절면에서 앞쪽이나 아니면 뒤쪽에 상을 갖다 맺게끔 되고 그래서 결상면 쪽에는 원형의 흐린 상을 갖다가 맺게끔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렌즈의 주변부 쪽으로 입사하는 광선은 광축 가까이 입사하는 광선에 비해서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상되는 위치가 지금 다르게끔 되고 그래서 동일한 위치에 상을 갖다 맺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흩어져서 결상을 하게끔 되어 망막상이 흐리게 맺히게 되는 상태를 보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절 휴지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러스 구면 수차 개수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양성 구면 수차와 음성 구면 수차를 갖다가 간단하게 얘기해 볼 건데요. 양성 구면 수차에서 주변 광선 같은 경우에는 근축 광선보다도 더 많이 굴절을 갖다 해서 예상되는 초점 위치, 그러니까 원래 결상면보다 좀 더 앞쪽에 교차가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게끔 되고요. 음성 구면 수차는 이와 정반대로요. 렌즈를 통과하는 그 주변부 광선들이 근축 광선보다 굴절이 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초점 위치보다 더 멀리에 결상이 되는 상태를 갖다가 보이게끔 돼요. 이 구면수차도 각막의 영향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막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구면수차량이 약 0.27에서 0.3 마이크론 정도가 되는데 이 각막이 갖는 이 구면수차량은 연령이랑은 큰 상관없이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수정체 같은 경우에는 달라요. 수정체의 경우에는 어릴 때는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0.2 마이크론 정도의
음성 구면 수차를 갖다가 갖고 있게끔 됩니다. 그러다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서 수정체의 직경과 두께가 점차적으로 커지게끔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양성 구면 수차 쪽으로 이동을 갖다가 하게끔 돼요.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노년기 들어서서 백내장을 갖다가 앓게끔 되면 그때는 양성 구면 수차량이 더 크게 증가를 할 수가 있게끔 되는 거죠. 자, 이런 구면 수차를 갖고 있을 때 이 PSF 이미지를 갖다가 여러분들 보시게끔 되면 동공직경 안에서 동심원을 갖다가 이루는 빛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면 수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피검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주변 쪽으로서의 선명도가 저하가 되어 있고 그리고 후광 효과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호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공직경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야간에 이 구면 수차가 훨씬 더 많이 도드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의 대비감도가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되면서 시각적 질 저하의 주된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동공직경이 작은 경우에는 구면 수차의 영향이 거의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몇 가지 대표적인 수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수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임상에서 눈여겨봐야 될 수차는 총 6가지입니다. 뭐냐면 저희 수차에서의 디포커스와 2개의 실린더 그리고 고위 수차에서의 코마 수차와 구면 수차들이 지금 임상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수차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양한 고위 수차들 같은 경우에는 망막상의 질 저하를 갖다 유발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차들은 동공 주변부에서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지 중심부 쪽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막상의 중심부에 영향을 갖다 미치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고려를 갖다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네니케 폴리노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다음 강의를 통해서는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